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수입니다. 네, 오늘은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분야 2차 전지죠.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특히 2차 전지가 지금 현재 이외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와 함께 이어지는 추가적인 변화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들 이런 쪽으로 한번 점검해보고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2차 전지의 구조를 보면서 앞으로의 트렌드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게 리튬 2차 전지와 함께 저희가 보통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죠.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전해액, 분리막 이 4개가 4대 핵심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 원통형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테슬라를 비롯해서 가장 시장에서 주된 트렌드로 가져가고 있는 형태인데 거기다 이제 추가적인 각형이나 그리고 또 파우치형이 있죠. 파우치형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변화가 돼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지만은 여전히 지금 트렌드는 이런 원통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동박이 나오는 개념들인데요. 이 동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양극재나 음극재 관련된 안에 있는 소재들을 쌓는 구리를 얇게 펴서 만드는 소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에 대한 기술도 상당히 많이 부각을 받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4대 소재 안에 넣어서 첨가제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첨가제를 활용을 해서 추가적인 2차 전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많이 쓰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에서 나노 신소재 같은 종목들이 여기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봤을 때 지금 현재는 리튬 이온 2차 전지가 현재 NCM이라고 하는 즉 니켈, 코발트, 망간이 구성돼서 현재는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이 하이니켈 NCMA라고 하는 즉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쪽에서 과거에 이제 코발트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수급이 그렇게 쭉 썩 좋지가 못하다 보니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니켈의 함유량을 훨씬 높여서 하이니켈 계열을 많이 쓰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배터리사의 주된 방향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변화가 내년부터는 주된 흐름으로 가져갈 걸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마 5세대 2차 전지 쪽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은 또 최근에 예를 들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꿈의 배터리죠.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전해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은 액체로 되어 있는 형태지만은 앞으로 이 전해액의 자체가 고체로 변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안정성이 높고 그리고 효율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큰 앞으로의 화두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술력이나 어떤 상업화하기 위한 단계가 여러 가지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삼성그룹과 LG그룹 쪽에서 여러 가지 연구가 들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 이 전고체 배터리의 다음의 모습들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번에 실적을 발표한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3사라고 불리죠. 이 회사들의 실적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LG화학의 기조를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삼성 SDI는 그보다 좀 못한 수준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여전히 적자로 전환되면서 부담감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보통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나 나머지 회사들도 보게 되면 현재 2차 전지 관련된 매출 비중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30%밖에 안 되는 수준 쪽에서 여전히 석유화학 관련된 쪽의 비중이 훨씬 더 크죠. 마찬가지로 삼성 SDI도 대형 즉 전기차용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매출이 한 24%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휴대폰 관련된 소형 전지가 가장 큰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와 관련된 소재가 24%밖에 안 되고 여전히 이 정제 마진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유 업황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한계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지금 이 전반적인 실적으로 인해서 어떤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의 부분을 확인하는 건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래도 그나마 LG화학 같은 경우는 한 4, 5년 동안 적자만 보는 부분 쪽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던 게 2분기 배터리 관련된 영업이익이 한 900억대라고 했었으면은 지금 한 1,500억대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뜨겁게 만들고 주가도 강하게 움직였던 대표적인 흐름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시장의 밸류를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LG화학이 50배 정도, 삼성 SDI는 67배 정도 가까이 받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도 지금 보여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한 2022년, 그러니까 즉 한 앞으로 2년 뒤를 가야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 총순이익이 한 2조 원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그때 가까이 가게 되면 한 20배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지금 수준에선 조금 비쌀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상황들은 성장 산업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는 이런 성과에 맞추는 성장성을 바탕에 어떤 밸류들은 이 정도도 그렇게 크게 비싸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는 장기 성장에 대해서 일단 먼저 점수를 주고 있다는 쪽에서 무게를 둘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또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을 급등하게 만들었던 하나의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장이 열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나온 지는 조금 됐긴 하지만 뒤늦게라도 시장에 반영되는 측면들이 앞으로 한국의 배터리 3사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장의 위상이 바뀌었다는 부분들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보시게 되면 LG화학이 누적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1위를 상반기에 기록을 했죠. 그래서 24%를 기록하고 있는데 삼성 SDI 6.4% 그리고 SK이노베이션 4.1%, 그러니까 즉 배터리 3사를 합치게 되면은 거의 35%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은 추격하고 있는 중국의 CATL이나 일본의 파나소닉 모두 다 그 밑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변화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의 배터리 관련된 쪽의 변화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쪽이 시장에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이제 CATL이나 BYD 이쪽은 다 중국 업체들이죠. 그래서 중국 업체들도 가파르게 벌써 4, 5년 전부터 성장하면서 시장의 부각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는 일단 중국의 보조금 관련된 쪽의 이슈가 가장 크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보조금과 함께 내수 중심으로 성공을 해왔던 부분들인데, 그럼 막상 이 회사들이 수출이나 그리고 다른 자동차 메이커로 공급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쪽에서는 아직은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중국 업체들은 내수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러나 두 번째로 떠오르는 쪽이 파나소닉, 벌써부터 시장에서 강한 시장을 리드하는 쪽으로는 알려져 있었는데, 하지만 솔직히 일본의 망해가는 전기 회사를 테슬라가 손을 내밀어서 이제 배터리를 생산해보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거기서 부각을 받으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던 상황들인데, 테슬라가 만약에 직접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한다든가 아니면은 추가적인 배터리 관련된 쪽에 다른 공급선을 다변화시킨다든가 하는 변화가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파나소닉은 좀 찬밥 신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어지고 있는 추세, 특히 LG화학이나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공들여서 이어가고 있는 폴란드나 헝가리 공장과 함께 어떤 시장을 계속 파일을 확대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유럽 쪽에 대한 변화가 그래도 지금 어떤 트렌드에 가장 맞는 쪽의 변화가 나오고 있다고 하게 되면 국내 3사가 어느 정도 지위를 인정받고 확장세로 나가고 있는 게 맞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판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또 부각받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소재와 장비주 이쪽의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응급제를 모두 다 생산하는 쪽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그리고 또 양극재 쪽에 지금 결쳐 있는 대표적인 회사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신 소재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전해질 관련된 회사의 동아기업, 이번에 또 회사를 인수하면서 회사가 바뀌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천보, 그리고 또 동박 쪽에 일진머터리얼즈나 SKC, 그리고 또 장비 쪽에는 PNT, PNE 솔루션, 이노메트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물론 몇 가지가 더 있고 충분히 시장에 알려진 종목들도 많지만 제가 여기서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올해 예상 영업이익, 즉 가이던스가 나오는 회사 중심으로 추렸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면은 실적 관련해서 포스코 케미칼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올해 많게는 30-40%대, 그리고 또 적게는 한 자리 숫자까지 흑자 전환과 함께 모두 실적에 대한 강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시장이 뜨겁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겠죠.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부각을 받는 쪽은 소재 쪽과 관련된 쪽에서 거의 PR이 40배, 많게는 100배, 200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이런 LNF의 200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년에 실적이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나오는 변화와 올해의 어떤 턴어라운드 되는 개념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항상 업황이 먼저 커져가고 그에 따라서 변화가 나올 때는 일단 장비주에 대한 시각들이 먼저 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산업이 커질 때 그에 따른 부분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장비의 발주와 수주가 빠르게 이어지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지금이다라는 쪽에서 장비주의 강한 여러 가지 실적과 주가에 대한 탄력들이 먼저 보이고 있다는 게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업황이 그리고 산업이 성장해서 고점권역에 와 있어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실적과 성과를 계속 내기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소재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가 가장 크겠죠. 근데 지금은 장비 쪽이 먼저 약간 더 무게를 두고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가 맞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실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올해 주가 같은 경우 적게는 뭐 30%대부터 특히 일점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많이 올랐었죠. 그런 관점 쪽에서 뭐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신규로 2차 전지가 앞으로 대세기 때문에 이쪽 종목을 사야지라고 하기에는 부담이 또 상당히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서 어떤 팁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다음 차세대 2차 전지에 대해서 들어간 이제 구성들이 바뀌면서 나올 수 있는 분야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잠시 말씀드렸던 장비 쪽에 대해서 먼저 시각을 가져가시면서 특히 가장 먼저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돼서 실적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관점들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은 장비주들도 먼저 챙겨보는 게 좋은 투자의 아이디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PER 관련돼서도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높은 배수인 PER 쪽에서 밸류를 감안을 하고도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볼 수 있는 흐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나오고 있는 배수가 뭐 40배, 뭐 50배 정도까지 된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무게를 싣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3, 40배 정도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떤 성장 산업 쪽에 대한 밸류가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흐름이 아닐까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의 고밸류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이 추세적으로 강하게 갔다가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와서 눌림목이 만들어질 때에 대한 과정들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아직까지는 부담 가는 PER에 대한 흐름들로 어떤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추가적인 이번에 배터리 3사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LG화학 기준으로 여러 가지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같은 경우 68만 원대로 시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지금 주가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죠. 최근 들어서도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장과 관련된 부분에 시장의 주도주 성격, 특히 2300선을 돌파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의 주도주는 맞다라고 해석하는 게 정답일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지금 단기적인 강세에서 이어지는 차익 매물권들 약한 제가 보기에는 65만 원대 이하, 한 63만 원대 정도까지 단기 눌림목이 들어온다라고 해도 이 정도쯤에서는 충분히 접근을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중기적으로는 방향성은 상승이 맞다. 하지만 단기 차익 매물 쪽에 여러 가지 부담감도 아직은 뚜렷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익 매물 과정이 약간 기간 조정치기나 아니면은 조정에 대한 흐름들은 보일 수 있다는 쪽을 무게를 두시면서 눌림목 때는 또 적극적으로 이용하자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테슬라와 관련된 자율주행차를 얘기하면서 제가 2차전지 관련주 쪽에 두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그쪽에 종목의 첫 번째가 나라 M&D라는 종목.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LG 쪽과 연관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한 7,000원대 가격대에서 지금 8,5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아마 2분기 실적 발표는 조금 실망스러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LG화학과의 여러 가지 연관성을 생각하게 되면 빠르면 한 3, 4분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변화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실망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여전히 노려볼 만한 대표적인 또 LG화학 쪽의 장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쪽이 지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파우치형의 또 강자인 M+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특이하게 어제 갑자기 주가가 급하게 27,000원대까지 그래서 갖고 있으셨던 분들이 깜짝 놀라실 정도로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들이 나왔는데 근데 이 부분은 아마 어떤 좀 급하게 어떤 매수세가 몰리는 바람에 나왔던 현상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직전 고점대를 한 번은 터치를 했다는 관점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지금 현재 트렌드는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2차 전지 시장이 커지고 앞으로 형태나 변화가 계속 강화가 될수록
또 하나의 부각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파우치형에 대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장비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관심권은 두셔야 됩니다. 실망 매물 때문에 좀 밀리는 관점 쪽에서의 가격대는 충분히 또 접근 가능하다는 쪽에서 또 대기 매수를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오늘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또 두 종목을 한번 언급을 시켜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LNF입니다. 요즘 들어서 가장 또 시장에서 많이 뜨겁게 부각을 받고 있고 이 양극재 관련된 쪽에서 변화를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종목이죠. 물론 주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온 주가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이 하락했다가 이제 돌아오는 주가에 대해서 먼저 포인트를 맞추셔야겠죠. 그러나 즉 반대로 말씀드리면 다른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벌써 이 위에까지 와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아직 직전 고점 때도 돌파를 못했다는 부분들인데, 왜 주가가 이렇게 밀렸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드릴 수 있는 정답은 이 회사에 관련된 부분이 ESS 관련된 매출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과거 한 1, 2년 동안 ESS 관련된 화재 얘기가 많으면서 안정성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 때문에 어떤 타격과 위축이 좀 심하게 이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친환경 에너지는 당연히 ESS가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돼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재부각과 함께 그동안 이 회사가 상당히 좀 보수적이었습니다. 투자를 잘 안 하는 보수적인 분위기 쪽에서 이번에 증자와 함께 어떤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바뀌는 분위기가 나오죠. 거기에 일단 환호를 좀 하는 분위기고요. 당연히 잘 나가는 업황 쪽에서 투자를 해서 그에 따라서 증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이끌어서 좀 더 캐파를 늘리기 시작한다. 그럼 당연한 실적을 끌 수 있는 좋은 호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전기차 쪽에 대한 비중을 더 확대시키는 쪽으로 이번 증자분을 사용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쪽이 앞서 말씀드렸던 하이니켈 계열 쪽의 여러 가지 소재 쪽과 이어질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내년부터는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일단 지금 적어도 직전 고점대를 넘어가는 수준, 물론 어떤 증자에 대한 부담감이 살짝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를 충분히 뛰어넘는 쪽의 실적을 기대하겠다라는 관점이라고 하면 직전 고점대가 넘어가는 수준은 보여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관점 쪽에서 마찬가지로 흔들릴 때마다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또 하나의 2차전지 관련된 소재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S&T 모티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알려져 있기로는 총기 관련된 쪽에 많이 만들면서 방산 쪽에 대한 매출이 높다는 쪽은 알려져 있는데, 그쪽보다 지금 더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친환경 관련된 쪽에서 구동 모터죠. 과거 같은 이제 내연기관에서 연결하는 힘의 동력 장치가 지금은 모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동 모터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쪽이다라는 쪽에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늦게 영향을 끼치면서 주가에는 이제 막 영향권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마찬가지로 긴 그림을 봤었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직전 고점대 부근 정도, 즉 중기적인 저항권 쪽까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아직 여력이 좀 더 있는 상황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5만 5, 6천 원대 부분까지는 1차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격대에 변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무게를 맞추시면서 S&T 모티브도 한 번쯤 친환경차의 또 하나의 섹터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하시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여러 가지 트렌드와 동향, 그리고 배터리 3사와 관련된 장비주, 그리고 또 소재주까지 여러 가지 흐름들을 다 점검을 해봤는데요. 물론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비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 정도의 가치를 줘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저희들의 전략도 트렌드를 맞춰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랐어도 뭐 무조건 공격적으로 추가적인 매수로 감행하면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단기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이를 활용하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것도 좀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가 되겠다, 이런 쪽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